이제 좀 오늘 이야기가 이제 종반으로 좀 가고 있는데 이제 청년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청년들이 그래도 요새 텔레비 안 보는 거예요. 청년들은 네.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네. 이걸 보는데 그래도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수우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표정이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알아있어요? 네네. 모르죠? 뭐 광고 지나가게 봤습니다. 뭐 모니카, 허니제이, 뭐 립제이 이런 거 립제이 맞아요? 맞아요? 네. 노제, 또 뭐. 노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사실은 이제 저는 이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청년 세대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백댄서들이잖아요. 백댄서들이니까 원래 가수를 비춰주는 거고 자기는 항상 넘버 2나 마이너를 이렇게 있는 삶인데 이제 코로나 전에는 미스터 트롯이 열풍이었다면 코로나 돼서 제일 눈에 보이게 변한 문화 코드 중에 하나가 이제 수우파의 그 댄서들. 그래서 요새 뭐 예능 프로그램 보면 대부분 다 이분들이 게스트고 TV 광고도 다 게스트고 그리고 어제 무슨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 백댄서들이 되는 그 크루라고 하죠. 어떤 크루 팀의 팀장들이 춤을 췄는데 거기 메인 보컬로 이제 우리가 아는 옛날에 그 이효리가라는 분이 나와서 춤을 추는데 마마에서 어제 그 엠넷인가 거기서 했는데 이게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옛날에는 가수를 봤는데 이제는 백댄서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립제이는 이제 뭐 하지? 모니카는 뭐 추지? 야 허니제이 얘는 이렇게 되니까 좀 느낌이 틀렸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청년들의 선교가 지금 이제 코로나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청년들이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온라인이라든지 아까 얘기했죠 원시 뭐 그랬잖아요. 네. 뭐 디지털 원시인 뭐 이런 얘기했듯이 저만 해도 전화 걸어가지고 제일 짜증나는 게 전화해가지고 있잖아요. 그 누르는 거. 나는 꼭 상담원 하고 통화를 해야 돼. 우리 세대는 상담원이 한마디라도 얘기해줘야지 이게 속이 시원해. 상담원이 근데 연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답답하고 막 미치겠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거 훌렁훌렁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이렇게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세대의 청년들이 역할론이 이렇게 커지면서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수우파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것과 같이 청년들이 좀 선교의 주역으로 와야 되는 게 이 코로나 시대다라는 이제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우리 먼저 제일 해당 세대가 되는 수우파 세대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떠는지. 뭘 말씀드려야 되죠? 이렇게 선교계가 이렇게 청년들이 사실은 그동안 이렇게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해도 좀 부속물처럼 느끼고 근데 요새 정치인들도 대통령 선거 앞두고 항상 TV 보면 옆에 청년들 서 있잖아요. 청년들이 막 사인해달라고 사진 찍어달라고 근데 약간 연출된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도 있는데 이런 세대적인 현상들을 좀 볼 때 청년들이 좀 이렇게 많이 필요로 하는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죠? 뭔가 지금 청년들이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저희가 엄청 초고령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부양해야 할 노인이 청년 한 사람당 2명 이상이 된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청년들이 정말 지금 시대의 청년들이 조금 중요한 역할을 해야지 우리 나라도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이제 홈케이드에서 일하면서 많은 MK들을 보고 이제 선교지에 나갔던 친구들을 많이 봐왔는데요. 보다 보니까 정말 같은 신앙이어도 다 다르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게 바른 거지? 약간 어떤 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인 거지? 약간 이런 생각도 저도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선교 이제 기독교 이렇게 하시는 어른 분들이 조금 더 이제 청년들한테 정말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복음들을 조금 많이 알려줘야 한다고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부양 얘기하니까 사실 우리 막내 아들하고 다 여기 샀거든요. 그러니까 부양 저희 아들이 이제 저런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를 부양해. 그런 생각을 하는군요. 어떤가요? 우리 마음자매님은 이런 또 문화나 이런 쪽에 또 필요들이 점점 이제 청년들이 좀 그래도 자리를 내주려고 하는데 어른들은 근데 이런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청년들 위주로 포커스 맞춰서 변화되는 거는 굉장히 이제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냥 앞으로 세대는 계속해서 변화가 될 거고 어른분들께서는 경험은 되게 많으시지만 그런 경험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젊었을 때 사역하셨던 근데 그들도 젊었을 때 뜨거웠기 때문에 약간 청년들이 지금 하는 방식과는 다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뜨거운 열정은 그 무게는 잴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청년들도 그만큼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와 그 생각들 안에서 뜨겁게 사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른분들께서 청년들을 조금 도와주신다면 제가 말한 도움은 약간 순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해주시는 거고 근데 액션을 취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청년들이 하는 게 저는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청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갔을 때 이제 축이 청년들이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분들께서 약간 그런 청년들을 위해서 조금 자리를 비키지는 아니겠지만 약간 함께 이렇게 잘 어우러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고 청년들이 사실은 아직까지 약간 저희 한국은 그 나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 예의 범절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어른들의 말을 듣는 것에 조금 더 포커스 맞춰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예의를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외국에서는 나이와 상관이 없이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승진도 빨리 할 수 있고 막 이러한 세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조금 더 자신감을 가져서 자기네들의 의견과 생각을 말하는데 조금 더 크게 말하는 목소리도 이제 필요할 것 같고 어른들은 조금 그거를 듣고 수용해주는 그것도 이제 필요한 것 같아서 그렇게 조금 조화롭게 모두가 저희가 원하는 건 하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그거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지금 청년들이 조금 더 지금보다 많이 발전해서 더 앞으로 나가서 약간 복음을 전하고 앞으로 시대에 맞춰서 예수님의 그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데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그러니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는 뭐 제가 어른을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청년들에게 맞춰주자. 그래서 뭐 청년들에게 맞춰주자. 그래서 저도 사실 오늘 옷 입을 때 되게 고민됐어요. 짧게 입고 와야 되나 이렇게 와야 했는데 근데 나는 내 멋이니까 내 나이 때 이렇게 입는 게 평범하니까 이제 이렇게 입었는데 어떤 모임에서 이제 청년 선교단체 대표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있었잖아요. 그때 평양제도 그때 있어. 그때 청년을 대표해서 그때 그 자리에 갔었고 어느 자매가 왔었어요. 대학교 4학년 정도 되는 자매인데 선교단체나 이제 어른들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청년들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전략은 이렇게 되고 우리가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 막 한참 얘기를 했어 우리끼리. 근데 그 자매님하고 형제님 한번 얘기해보라 해서 뭐라고 여러 가지 얘기했고 자매님이 뭐라 그랬냐면 여기 오신 대표분들과 선교단체 청년 담당 전문 되시는 분들 너무 감사해요. 이런 자리를 마련해줘서 얘기할 자리를 마련해줘서 감사하다고 얘기했고 두 번째는 시스템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대신에 우리가 뛸 수 있는 말씀만 제대로 전해주세요. 와 근데 이 얘기를 들었는데 되게 막 소름이 확 돋았어요. 그리고 막 얼굴을 창피해갖고 들수를 못했는데 그게 그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좀 여러 가지 단체나 이런 데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들에게 뭐 이렇게 좋은 거 많이 주고 선물 주고 그러면 청년들이 올 줄 아는데 청년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오로지 이제 말씀으로 또 근본적인 걸 잘 우리가 지켜나갈 때 이게 잘 콜라보가 될 때 이렇게 조화가 되는데 근데 이제 두 분도 지금 이제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선거권이 고3까지도 뭐 선거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친구들이 막 나와서 막 지지 발언하고 막 그런 게 돼서 그러면 이제 또 저기도 이제 좀 지나면 이제 이제 지나갈 세대가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되는데 한번 좀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청년들이 선교에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뭐를 해줘야 될지. 그러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선교계가 뭘 했었으면 좋겠는지, 뭐 자리를 주든지, 아니면 뭐 진짜 돈을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아니면 그냥 뭐 뭘 하든지 자신들의 얘기를 좀 한마디씩 하면서 오늘 전체적인 걸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선교사님부터. 네. 선교사님 입장에서 네. 우리 청년들이나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가장 중요한 건 동기부여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환경이 좋아서 가는 것도 아니고 선교를 하고 또 말씀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만한 어떤 불씨가 내 안에서 확 타올라야 되는데 그 불씨가 있는 것을 불쏘시개를 쑤셔줄 수 있는 그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야지 뭐 환경이 어떻던 뭐 경제적인 게 어떻던 이것을 다 뛰어넘어서 갈 수 있게끔 되는데, 그거는 지금 뭐 젊은 세대들도 그렇고 뭐 지금 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 돈을 따라가거나 뭐 명예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와 상관없이 복음을 따라가게 되면 이제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아까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말씀을 전해주세요라는 게 말씀이랑 삶이랑 일치되는 본이 되는 모습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이들에게도 도전을 해주고 뭔가 동기부여할 수 있는 것들, 이 동기부여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라고 하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제 삶으로 입증을 하면서 저는 동기부여를 주고 있거든요. 음악을 하고 저도 이제 받은 사명이 교회 안팎으로 다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해서 그런 저도 사명을 받아서 그렇게 다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해서 어떤 열매로 봤을 때도 뭐 자신 있게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삶을 제가 들이밀고, 야 이렇게 살고 있지 않냐, 이렇게 살아봐라, 너도 음악하지 않냐, 음악하고 믿음 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달란트가 그거라면 땅에 묻지 말고 이거 5달란트 10달란트 만들 수 있어 나처럼 하고, 제가 이제 동기부여를 저를 통해서 해줄 수 있는, 제가 삶을 비쳤을 때 뭐 하는 거지?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따라오는 팔로워들이 없었겠죠, 제 제자들이라든가. 근데 그게 아니라 뭐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동기부여를 했을 때 얘네들이 챌린지가 돼가지고 자기도 삶을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다못해 큐티라도 열심히 해보자. 아, 저 양반은 왜 이렇게 맨날 바쁘게 하루에 4시간 5시간 자면서 큐티를 하네? 뭐 인생의 모든 응답을 큐티에서 말씀으로 받아서 살고 있네? 라고 챌린지를 했을 때 이 친구들이 그 챌린지를 받아들이고 동기부여가 돼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저도 계속 봐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계속 끊임없이 시켜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동기부여지만 또 그들 입장에서는 잔소리라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그 이제 방식인 것 같아요. 방식이죠. 예, 왜냐면 이게 네네. 그 교회에서 찬양팀 하면은 뭐 치마 이렇게 입지 마, 귀걸 이렇게 하지 마, 뭐 스키니 입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입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라, 야, 이게 입으면 사람들한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안 입는 게 어떨까. 이 접근 방식이 다른 거고 메시지가 이렇게 전달되는 툴이 다른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잔소리로 느껴지는 거고, 그렇게 않게 되면은 부분이 수긍을 하게 되면은 납득이 되면은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잔소리가 아닌 방법을 택해서 전달해 주면은 충분히 동기부여가 되고 움직이지 않을까. 네. 될까요? 우리 시안자매님은 선교계나 교회나 리더들이 좀 어떻게 청년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저는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정말 롤모델이라고 해나? 그러니까 뭐 저도 이게 잘 설명할 수 없는데 그냥 멋있으면 돼요. 그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하지? 이 사람이 어떻게 저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지? 그냥 이거 하나만 딱 떠오르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저 사람이 정말 멋있어 보이면은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하면은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동기부여네. 근데 이제 동기부여가 이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 요새 또 표현 중에 묻지다. 묻지다 맞죠? 맞아요. 묻지다. 묻지다 그러니. 묻지다 그러니 이런데 그렇게 되는군요. 다른 거 그냥 설명 안 하고 그냥 딱 봤을 때 저 사람 진짜 제대로 사는 것 같아. 네. 그대로 그냥 다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김가래 선교사님은 어떠십니까? 자기 본인이 일단 어느 세대라고 생각하세요? 중간에 딱 낀 세대, MZ 세대와 제가 X 세대이긴 한데 딱 중간에 낀 세대인 것 같습니다.
그 시연자님도 잘 얘기해 주셨듯이 되게 공감이 많이 됐는데 요즘 MZ 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게 공의와 정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정성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중요시하고 뭐 조국 사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들고 일어나는 부분들 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통해서도 되게 어느 공의롭다 정의롭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되게 거기에 전폭적으로 참여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듯이 가장 이 복음의 진리 앞에 가장 메인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이 이 MZ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진정성 있게 전해진다면 얘기했지만 말로만이 삶으로 그것들이 뭐 교계나 성교계나 또 제 자신도 그렇게 다음 세대들에게 MZ 세대들에게 다가가 그들과 마음과 마음을 교류하고 그들과 관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면 그들이 선교를 동경하고 또 그 바다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저도 이제 듣거든요. 청년들 얘기 또 대학생들 얘기 듣는데 되게 진지해요. 되게 생각도 많고 좋은데 어른들은 되게 좀 얕게 보고 막 어린 걸로 봐서 니들이 뭔 얘기를 할 수 있어 이런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소통이 또 이렇게 되게 중요하고 소통의 방법을 좀 잘 찾아야 되는데 페이스북을 쓰는 세대와 인스타그램 쓰는 세대가 만날 상황이 중간에 뭐가 없어가지고 중간에 좀 고민을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음자매님은 또 어떤지. 전도 약간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삶으로 보여주는. 네. 그렇기 때문에 행동으로 하는 게 말이 이제 도움의 역할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도 약간 2030 이 젊은 청년을 딱 시대로 바라봤을 때 아까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미 다녀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음이 있고 이제 더 뜨거운 열정이 생기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에 들었을 때 이제 그 마음이 딱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가보지 않은 사람과 가본 사람에 대한 약간 그 생각과의 차이가 이제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제가 이제 느꼈고 선교사님 통해서 저도 막 약간 뜨거워지는 게 이제 막 느끼는 걸 보면서 아 역시 저와 같은 저 또래 이제 젊은 청년들한테는 말보다는 일단 마음을 약간 전달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 만약에 선교사를 내가 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 내가 말했던 아까 그 롤모델이 누구냐에 따라서 저의 그 약간 선교 방향성, 자지우지도 이제 정해질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어떤 한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조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저도 느끼는 게 뭐냐면 청년들이 어쨌든 경험이 일단 적다 보니까 경험이 많은 롤모델을 많이 선호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선교계 안에서 이 롤모델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런 모임들이나 이런 데서 좀 잘 만나고 저도 이제 가끔 이제 무슨 어디 가서 청년들 만나면 저는 그냥 편안하게 진짜 마음과 마음을 소통하러 갔는데 아 선교사님 롤모델이십니다. 그러면 벌써부터 나도 나이가 들어서 지금 뭐 벌써 갭을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약간 새롭게 좀 삶을 잘 봐야 되는데 선교사님들의 삶을 많이 보여줘야 되겠네요. 삶의 모습들을. 또 선교의 이야기를 많이 또 보고 듣고 오늘 뭐 새로운 거 많았죠. 네. 선교사님들 아우 진짜 1살짜리 애를 데리고 저렇게 선교지를 가려고 하신다는 것도 있고 우리 평강 형제님은 또 그 청년이지만 또 MK로서 또 여러 고민이 많을 텐데 또 선교계 일들도 많이 해봤잖아요. 네네. 어떤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실 MK로 살아왔지만 그냥 MK로 살아왔지 제가 막 선교를 품고 이런 것들은 또 아직 부족하고 이제 저도 이제 MK 사역을 하면서 선교계에 이제 한지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 어쨌든 청년들한테 어떻게 하면 또 선교계에 또 청년들이 좀 더 같이 협력하고 또 도움도 되고 또 청년들이 또 주체가 돼서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이거는 뭐 제가 청년을 대표할 수는 없겠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저도 MK 사역을 하면서 그 대학생 때 캠퍼스 사역이라고도 하면서 캠퍼스 사역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대학생 때 말씀하신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학생 때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사실 대학교 졸업 이후에
이제 직장하고 음. 가정을 꾸린 상태에서 새로운 선교 쪽에도 물론 그러면서도 할 수 있겠지만 대학생 때 동기부여된 친구들이 이제 선교계에서 좀 더 뭐 큰 역할이라 하긴 또 그렇지만 또 더 많은 역할들을 또 감당해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즘은 많이 캠퍼스 사역들이 되게 많이 위축된 것도 있고 또 그런 것도 또 보이는데 저도 이제 대학생 MK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확실히 대학생 MK도 많이 만나고 저랑 비슷한 나래 또래 친구들도 만나는데 제 친구들은 이미 다 직장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대학생들이 좀 더 쉽게 또 선교계에 녹아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그냥 또 생각 든 거는 이제 요즘 MZ 세대 뭐 저를 포함해서 세대들 사실 돈도 되게 중요하지만 워라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교계에 사실 아직 저도 그렇고 저도 어떻게 보면은 선교를 하라고 한국 선교사 자녀 교육 개발원에 들어온 게 아니라 지금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대학원을 다니면서 조교를 하면서 수입을 받는 조건보다 정말 단순하게 제가 관심 있는 어쨌든 교육 개발원 쪽에서 이쪽에서 사실 페이 부분도 맞았기 때문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콩캐드에서는 이제 파트로 MK들이랑 뭔가를 할 때도 네, 정말 정확하게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들도 페이 부분 이런 것들 어쨌든 이 친구들을 끌어오려면 맨 처음에는 선교적인 가치로 끌어올 수는 있는 친구도 있겠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지만 그 친구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채워서 일단 데리고 와야 돼. 일단 너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이런 페이로 일단 너가 올 수 있어. 그럼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아까 선교사님께서도 저번에 뭐 인턴십 이런 것도 좀 되게 좋다고 하는 일단 이 친구들이 왜 MK로 자랐어도 선교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선교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교회들이 어떤 정책을 갖고 어떤 계획들 향후 2030년 향해서 어떤 계획들 갖고 전혀 모르기 때문에 본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전혀 자기들은 이 세상이 가는 스펙들로 준비를 해가지 교회가 추구하는 2030들이 갖춰야 되는 그런 스펙들을 준비해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일단 참여를 시켜야 되는데 그럼 참여해서 워라벨 같은 것들이 좀 중요하다. 그래서 페이도 페이지만 저희 콩캐드에서 사실 출근 시간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저희 이런 원장을 만나게 된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다양한 선교단체에서도 페이 부분이라든지 MZ가 원하는 그런 걸로서 일단 어쨌든 선교단체 체험을 좀 하게 하고 그랬을 때 지금 저는 출근 시간이 자유가 돼서 맨 처음에는 사실 내일만 빨리 하고 또 내가 자기 개발하는 시간을 확보해야겠다지만 이제 정말 선교에 들어오면서 또 많은 이제 어쨌든 들어오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다양한 가치들이 들어오면서 제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런 개인적인 가치들이 또 충돌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계에 이제 물론 이것 때문에 떠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여기에 정말 이게 영혼에 대한 아까 영혼에 대한 매력이라 하셨는데 그런 매력에 딱 푹 빠져서 정말 여기에 또 헌신하게 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MZ 세대가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가치보다 일단 이런 걸로 또 참여를 어쨌든 시켜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정페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열정페이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그 고용 채용할 때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얘기를 듣고 좀 되게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청년들 삶을 보니까 뭐 여자들이나 남자들도 이렇게 1년씩 휴학해갖고 뭐 자기 스펙을 막 만들잖아요. 뭐 학원 가서도 뭐 저 인도에 있었는데 뭐 인도 대사관 스펙 한 줄 만들려고 막 애를 얼마나 쓰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애를 써서 스펙을 만들어 놨는데 스펙을 안 본다는 거야. 뽑을 때 이제 그리고 뭐 해병대 체험 이런 건데 그러고 그래서 이게 청년들한테 너무 이렇게 좀 약간 그런 느낌도 좋고 또 이제 선교계도 청년들은 보통 그려지는 선교는 지금 이제 작년도 선교사 통계가 2020년 2월에 통계 발표를 했는데 29세 미만 선교사가 0.82%예요. 한 2만 3천 명 선교사 중에서 124명만 그 선교사 그 29세 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거거든요. 반면에 우리 조선에 왔던 선교사들은 다 26, 27 이렇게 왕성할 때 선교사를 왔었는데 이제 이런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선교를 열어가야 될지는 좀 더 새롭게 봐야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그 코로나 이후에 선교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쉬어야지 좀 뭐가 잘 되잖아요. 강제심을 지금 거의 한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쉬고 난 다음에 일을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우리 네. 최 강사님 어땠는지 네. 이게 그동안 방송하고 좀 틀렸죠 내용이. 네, 너무 좋았고요. 이런 자리들이 진짜 많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게 들으면서 서로의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도 돼요. 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를 너무 느껴지게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가치를 두는 거는 동일하잖아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가치를 두는 건 동일하기 때문에 세대는 다르고 열망하면 조금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마음이 모아지는 건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과도기를 지나면 완전히 합해질 수 있는 시간이 곧 오겠구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 빨리 그 시간이 올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이 좀 오늘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들어지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네요.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마디씩 할 시간을 더 드리는데 오늘 방송 취지에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진 선교사님들, 청년들, 선교사 자녀들의 삶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꿈을 한 발짝 가려고 했는데 못하고 휴학하고 뭐 백수 뭐 이렇게 언제 백수로 불려받겠어요. 맞아요. 네, 그렇게 했는데 본인들 말고 이런 현장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젊은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용기 있는 말 건면을 우리 한 번씩 하겠습니다. 우리 이현욱 선교사님부터. 저도 이제 이 시간을 지나면서 가장 크게 와닿던 부분인데 여전히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심을 보게 되었고 느끼게 되었어서 어디 있던 간에 그런 갈망함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다면은 그 와중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또 일하심을 보고 또 맛보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시연자님. 저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멋있으십니다. 우리가 네. 멋지다. 멋지다. 또 우리 선교사님. 저는 시연자매님 얘기 통해서 되게 많이 공감이 오늘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중간 낀 세대 같다고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되겠고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인사이트를 얻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 기쁘고 그리고 마음과 마음을 소통하고 진정성 있게 나누고 또 본질인 복음 앞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삶으로 걸어갔었을 때 또 다른 제자들이 생겨나고 또 그들 통해서 선교에 동참하여진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겠구나 그런 것 앞에서 많이 배우게 됐고 또 그것들을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좀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마음자매님. 저는 코로나 시대에 사실은 기독교가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우리나라 기독교가 큰 문제가 생길까 나름 이제 걱정을 했는데 저도 아무래도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말씀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죽지 않아 아주 뜨겁다. 네, 진짜 그렇게 많이 느꼈고 사실 저희 나이 또래가 학교도 못 가고 직장을 구하는 데 있어서도 엄청난 큰 타격을 받은 나이대이기 때문에 걱정이 진짜 많아요. 근데 저는 약간 이런 기회를 이런 위험을 약간 기회로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이 시간대를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하는데 시간을 투자해서 일단 하나님이 뜻이 있으니까 저희 시대 때 이렇게 이러한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우리가 믿고 기다리면은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저의 말은. 그래서 끝없이 이제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가 딱 일할 수 있는 그때 잘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 들으면서. 네. 네, 우리 평강. 네, 저도 이제 MK로 살면서 어쨌든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정말 대단한 것 같고 사실 큰 중국에서도 어쨌든 정말 이 작은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엄청 많이 파송됐었잖아요. 그런 것들 사실 또 선배 선교사님들한테 감사한 것도 되게 많고 저희 다음 세대들도 좀 잘 준비돼서 또 대를 이어서
선교 정신을 잘 물려받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오늘 많이 했습니다. 우리 호영 간사님도. 네. 저도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새로운 일들이 너무 많이 기대가 돼요. 정말 이 청년들과 기존 세대들이 만들어낼 주님의 가치 있는 일이 과연 정말 무엇일까를 더 추구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기대와 소망이 더 오늘 커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좀 마지막으로 자전거 수리점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자전거 수리점은 자전거라는 게 정말 삶의 수단이었었어요. 그래서 그걸 고치고 막 그렇게 했는데 한동안 자전거 수리점이 다 없어졌어요. 오토바이가 생기고 뭐 다른 자동차가 많아지고 자전거 수리점 찾으려면 정말 어렵게 바람 넣는 것도 찾기가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선교지 갔다가 한국에 돌아오니까 자전거 수리점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주변에 보니까 자전거 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바뀐 거야. 삶의 생계 수단이 아니라 얘는 레저로 자기 취미로 자전거도 막 500만 원, 1000만 원 막 이런 거 이렇게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뭔가 변화가 있구나. 이 코로나라는 게 변화를 줬고 그게 뭔가 큰 프레임이 바뀌고 있고 그 프레임에는 우리 청년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일본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자전거에 완제품을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제품을 안 만들더라고. 그래서 이 회사는 자전거의 부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 오랫동안 준비를 해놨어. 이 회사는. 근데 자전거의 모든 핵심 부품은 어쨌든 이 회사에서 다 사갖고 오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준비가 잘 돼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필요하기 위한 걸 내다보고 그 회사도 고민했대요. 완제품을 만들 것인가, 부품을 만들 것인가 이제 고민을 했다잖아요. 비슷한 예가 명란젓. 명란젓을 반찬으로 쓸 것인가, 명란젓을 식재료로 쓸 것인가, 이거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대 간의 새로운 변화들이 있는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 세대들, 예비 선교사님들, 또 함께 갈 사람들이 이제 잘 이야기를 하고 잘 동기부여가 될 때, 또 아까 얘기했듯이 코로나가 없어도 이렇게 다 모이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바빠갖고 다. 코로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 시간이 있는데 아마 조금 하나님께서 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하지 않을까. 그 일에 여러분들이 주역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방송 이렇게 길게 얘기를 깊게 나누었습니다. 다양한 얘기를 깊게 나누었고, 저도 처음에 이 조합을 어떻게 끼고 가야 될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됐는데 할 얘기들을 충분히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이제 KWMA에서는 이 모임들을 이어서 아까 얘기했던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가 아니라 스트리트 미션 파이터라고 하는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뭐 KWMA 미래 한국 선교 개발센터 R&D 선교 청년 모임 이렇게 하려다가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그냥 얘기하면 아니까 스트리트 미션 파이터, 스미파 우리는 했는데 지금 여기에 또 눈독 들이는 어른들이 계세요. 여기 와서 좀 한번 얘기하면 안 되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모임은 청년들이 주인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허락하면 저도 이렇게 옆에 서줄 거지, 제가 주도해서 뭐 하지 않고 언제 또 모이네 청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거든요. 진짜 청년들에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선교계가 청년들에게 좀 물어보고 또 청년들이 답하고 청년들도 기존 세대에게 좀 물어봐 주시고 또 같이 얘기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소통이 좀 일어나면서 뭔가의 공통 분모가 생기면 그것이 새로운 선교 방향이 되는 것. 오늘 이런 얘기를 귀하게 나누었는데요. 너무 감사드리고 한 분 한 분이 정말 다음 세대 미래 선교의 귀한 보배 같은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